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그 실질적인 알고리즘 형태를 배우고 있죠.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한다. 그 옛날 로마 제국에서 적을 무찌르는 전략이 이제 알고리즘 이론적으로 바뀐 전략이라고 했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부분적인 문제로 잘라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뭐 그것의 서브 프로그램인 이 벨만 이퀘이션도 그렇고 옵티멀리티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잘라서 각각의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결합한 것이 전체를 한꺼번에 푸는 것과 동일한 솔루션이다 라는 게, 사실은 벨만 이퀘이션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2장에서 본 벨만 이퀘이션 4개가 있었죠. 그 4개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각각을 잘라서 계산하나 전체를 원샷에 계산하나 똑같은 솔루션이 나온다는 거를 암시하고 있다. 그게 더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 식 자체보다는. 그거를 이제 2장에서는 그냥 이퀘이션 형태로만 배웠는데, 그것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밸류 펑션이 있다 그러면 밸류 펑션이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등호 왼쪽 좌변 우변에 있던 것이 같은 거였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놈은 올드한 밸류 펑션이고 왼쪽에 있는 놈은 뉴한 밸류 펑션이어서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것이 그 강학습에서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3장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현대적인 모든 강학습, 심지어 딥러닝을 쓰는 딥RL까지도 똑같은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3장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 강학습에서 배울 거는 거의 90% 다 배운 겁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고요. 다소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거의 챕터 마지막엔 굉장히 복잡한 수학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굳이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 강학습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결과만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이제 팔러시를 가지고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었죠. 팔러시가 주어졌을 때 BEE를 얘기합니다. 주어졌을 때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을 우리가 요 3장에서는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그리드 월드로 설명을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요 개념을 뭐 다른 개념하고 합쳐서 팔러시 이터레이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을 배우게 되고, 그거의 뭐 스페셜 버전인 밸류 이터레이션 배우게 되면, 사실은 과학습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개념 다 배우는 거죠. 90%의 중요한 개념들은 다 배우게 된다. 그래서 3장까지를 마스터하면, 사실은 그 이유는 그냥 이 3장까지 배운 거의 응용일 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난 예시를 가지고 좀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그리드 월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최악의 팔러시인 랜덤 팔러시로,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팔러시가 최악의 팔러시고 랜덤 팔러시죠.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팔러시를 가지고도 이제 이걸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요 왼쪽에서 쫙 이터레이션 하면서 우리가 그랬었죠. 이건 그냥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라.
실제로 암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코딩 숙제로 또 뭐 예를 들면 이터레이션을 100번, 1000번까지 가려면 또 암산하기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코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나가면서 한 말 중에 이 오른쪽 각 스텝별로 이 어떤 원래 팔러시는 랜덤 팔러시로 계산이 됐고 랜덤 팔러시만 사실은 써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석을 하려면. 근데 원래 팔러시를 생각하지 말고 각 스텝별로 타임 스텝별로 그 어떤 액션을 취하면 가장 좋은지 그냥 주변의 밸류 펑션들이 가장 큰 놈으로 움직이면 제일 좋겠다라는 건 뭐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 환경 자체가 디터미스틱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재미난 사실은 한 3번만 지나도 옵티멀한 팔러스에 도달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렇게 각 스텝별로 가장 좋은 팔러시를 본다라는 얘기는 각 스텝별로 그 순간에 이득을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 보통 greedy하다 그러죠. 그냥 욕심이 많은.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좀 뭔가 먼 미래 결과까지 예상하면서 그 보수적으로 또는 뭐라 그래야 되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만 가장 좋은 거를 찾아보겠다. 이제 그게 그리디 팔러시고 이 그리디 팔러시가 금방 컨버지 한다는 예시를 보였는데 이게 우연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디 팔러시를 쓰는 게 우연이 아니고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디 팔러시를 쓰는 방법론을 이름을 멋있게 붙여서 팔러시 임프루먼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디터미스틱한 팔러시에 대해서 숙제가 나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강의 자료에 있는 걸 그대로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터미스틱한 옵티멀 팔러시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니까 약간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나중에도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2장, 3장에서는 사실은 그 랜덤한 팔러시가 사실은 랜덤 팔러시처럼 보이는 것들이 옵티멀한 것들이 사실은 truly 랜덤한 게 아니고 디터미스틱한 것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진정하게 truly 랜덤한 팔러시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또 조금 어려운 얘기라 나중에 이후에 또 다른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리디한 팔러시를 이제 우리가 쓰는데 그 디터미스틱 팔러시를 언급한 이유는 이제 반드시 디터미스틱한 한 어떤 옵티멀한 팔러시가 존재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최소한 3장까지는 그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만 고려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암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새로운 디터미스틱한 팔러시 파이프라임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어떤 기존의 팔러시와 다른 액션을 취하는. 근데 이 새로운 팔러시는 뭐 여러 개의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뭐 그냥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냥 단순하게 다르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디한 놈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디한 것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그 팔러스에 대한 Q 펑션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곳에 액션에 대해서 맥시멈을 취하는 것이 그리디안 팔러스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지난번 이그젬플에서 그리드 월드 이그젬플에서 그리디하게 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Q 펑션을 썼지만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V하고 여기서 Q는 거의 동일한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액션을 취하는 것이 결국은 넥스트 스테이트의 V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는데 이 Q 펑션은 우리가 이제 2장에서도 배웠듯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됐었죠. SA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맨날 등장하는 요 구조 리워드 더하기 감마 그 다음에 트랜지션 된 밸류 펑션. 자,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지난 시간에 예시를 든다 그러면 이 Q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리드 월드의 V로 쉽게 계산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식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리워드는 이건 항상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항상 마이너스 1이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액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 다음에 감마는 1이라 그랬고 이것도 무시하면 되고 이제 V는 next state에 대한 이제 밸류 펑션인데 굿뉴스는 이 문제 자체가 리월드 문제 자체가 디터미스틱한 환경이라고 그랬죠. 위로 가면 위의 스테이트로 가고 액션은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 스테이트로 가라는 거죠. 결국은 next state의 밸류에 의해서 Q 펑션이 정해진다. V가 주어지는 것은 이 문제에서 이번 이 문제에서 이런 V가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Q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식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나 지난 시간에 V에서 그냥 이웃에서 가장 높은 놈을 취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디한 놈을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겠다는 얘기죠. 주어진 V에 대해서 각 스테이트별로 가장 좋은 Q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펑션을 쓰겠다. 그러니까 액션을 쓰겠다. 그거를 이제 파이 프라임 또는 이 improved and policy라고 부르자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를 조금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현재 밸류 펑션에서 약간 개선하는 느낌이 들죠. 뭔가 각 스테이트별로 제일 좋은 액션을 취하는 게.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냥 최악의 랜덤 팔러시만 썼었으니까. 자,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팔러시 임프루먼트라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 이 3장까지 즉 우리가 다루는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벨만 이퀘이션을 다루는 이 상황에서는 즉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방법론들을 3장까지 배우는 방법론들을 태뷸라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뷸라 메소드에서는 S라는 스테이트를 뭐 이렇게 테이블처럼 행으로 쫙 칼럼으로 만들어 놓고 S가 1부터 뭐 10까지 있으면 만들어 놓고 각각에 대해서 밸류 펑션을 두 번째 칼럼에 쫙 적으면 테이블처럼 되죠. 그러니까 밸류 펑션이 다 주어져 버리면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을 태뷸라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디터미니스틱 팔러스만 고려하면 된다는. 자, 그랬을 때 지난 시간 예시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 파이가 예를 들면 랜덤 팔러스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세 번째 단계의 밸류 펑션이 주어졌을 때 그 밸류 펑션에 해당하는 Q 펑션을 구할 수 있죠. Q 펑션은 요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벨만 이퀘이션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리드 월드 상황에서는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everything is deterministic이니까 거기서는. 그랬을 때 요런 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파이 프라임을 앞에서 정의한 그리드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파이 프라임을 그리디일 필요는 없는데 사실 이건 좀 더 일반화한 겁니다. 그리디가 아니어도 이 구등호를 만족하는 뭐 임의의 파이 프라임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 파이 프라임이 그리디하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팔러시를 이게 중요한 말인데 현재 시점에서만 그 팔러시를 적용한 거. 이게 좀 약간 말장난처럼 들리는데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이 왼쪽에 있는 이 Q 펑션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Q 펑션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도역 학생 설명.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Q 펑션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 왜 그럴까요? 예, 어쨌든 키포인트는 잘 적었습니다. 설명은 조금 애매했지만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엄밀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벨만 이퀘이션 B나 BOE 계산할 때 썼던 그 Q 펑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팔러시가 두 개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이 돼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Q 펑션이 맞습니다. 그냥 Q, 뭐 파이로만 통일돼 있다거나 아니면 파이 프라임으로만 통일돼 있으면 예를 들면 파이에 대한 Q 펑션 또는 파이 프라임에 대한 Q 펑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개가 섞여 있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현재 스텝에서만 파이 프라임이라는 팔러스를 쓰고 그 이후에 세컨드 스텝, 서드 스텝부터는 또 옛날 팔러스를 쓰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상한 Q 펑션이라는 얘기죠. 현재 스텝에서만 새로운 팔러스를 쓰고 그 다음 스텝 이후에 모든 스텝에서는 옛날 팔러스를 쓰겠다라고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Q 펑션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리디 팔러스를 만드는 과정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까지 나와 있던 밸류 펑션들은 옛날 팔러스로 해서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파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되게 쉽게 보이는 식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밸류 펑션이 맞습니다. V라는. 근데 왼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엄밀한 의미의 제대로 된 Q 밸류 펑션이 아니라는 얘기죠. 액션 밸류 펑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Q 펑션이 아닌데 이거를 제대로 된 V라는 밸류 펑션을 계산해 보면 원래 올드 팔러시보다 좋아진다라는 그러니까 좀 아주 미묘한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만 봐서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미묘하게 당연한
않은 사실을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위의 식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재 액션만 새로운 걸로 쓰고 그 이후 거는 다 옛날 걸 쓰는 경우고, 두 번째 식은 현재 액션도 새로운 걸 쓰고 그 이후 것도 다 또 새로운 걸 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없는 의미의 밸류 펑션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대로 된 두 개의 밸류 펑션, 올드하고 뉴를 비교했을 때 뉴가 좋아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파이 프라임을 그리디한 놈으로 이제 바꿔치기 해버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각 순간별로 그리디하게 하더라도 팔러시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개런티를 주는 뭐 그런 이론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약간 미묘한 점인데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 전제 가정이 첫 번째 식이죠. 전제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올드 팔러시 대비 현재 시점에만 뉴 팔러시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올드 팔러시를 쓰는 이 이상한 놈이 더 크다라고 그랬죠. 자, 이걸 적어놓고 이거를 그대로 Q에 대한 정의로 풀어헤쳐보면 이런데, 이전 정의하고 달라지는 점은 이전의 Q에 대한 정의는 이 식이었죠. Q에 대한 정의는 이 식이었습니다. 이 식이었죠. 근데 이때 Q에 대한 정의는 expectation을 old policy에 대해서 expectation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뭐 모든 미래 시점에 대해서 다 old policy를 쓰는 경우를 얘기했죠. 근데 요놈 여기에 있는 우변은 현재 시점 상황에서는 새로운 걸 쓰고 그 이유는 올드를 쓰라는 얘기죠.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expectation을 파이 프라임으로 바꿔치고 여기는 파이 프라임이 들어가면 안 되고 파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먼 미래는 다 올드 팔러스를 쓰겠다. 말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의미로 해석해서 다시 수식으로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넥스트 스텝에 v파이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시 첫 번째로 식을 다시 여기다 적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다음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에도 적용되는 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v가 q보다 작고 그리디한 팔러시로 바꿔치기 한 것도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부등호가 되죠. 이 식을 다시 한번 재반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Q가 나왔는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Q를 다시 이 파이 프라임으로 바꿔치기 한 거죠. 또 next time step 나오죠. 근데 이 파이 프라임이 동시에 나오죠. 지난번에 뭘 중요한 얘기를 했었냐면 expectation을 한 번 취하나 두 번 취하나 어떻다 그랬죠? 똑같다 그랬죠?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는 거는 하나 없애버리는 생각들. 그래서 세컨 넥스트 스텝이 나오니까 세컨 넥스트 스텝에도 이 동일한 식을 또 갖다 적용했었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다음 스텝이 나오면서 또 커지고 또 네 번째 스텝 나오면서 또 커지고, 그래서 영원히 반복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계속 그냥 이 첫 번째 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적용한 겁니다. 각 타임 스텝별로. 근데 영원히 반복한 다음에 이 식을 보면 이 안에 있는 놈 보면 이게 뭐였죠? 정의가? 우리가 2장 초반에 정의한 이걸 뭐라고 정의했었죠? 우리가? 리턴들을 디스카운트해서 다 더한 걸 뭐라고 그랬었죠? 아, 이미 답을 했네. 리워드들을 다 디스카운트해서 더한 걸 리턴이라고 그랬죠. 리턴이고 GT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밸류 펑션의 정의가 뭐였냐면 GT의 평균이었죠.
근데 팔러시를 이걸 보면은 모든 미래 타임 스텝에 파이 프라임을 다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V 파이 프라임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타임 스텝에서만 그리디하게 써도 먼 미래에 있는 밸류 펑션, 그러니까 먼 미래에 그 그리디한 팔러시를 적용한 것에 대한 해당하는 밸류 펑션을 계산한다 그러면 그놈이 현재 밸류 펑션보다 모든 경우에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좋아진다라는 게 바로 이 팔러시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좋아진다라는 게 임프루먼트죠, 영어로. 그래서 좋아진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리디한 게 순간적으로만 그리디한 줄 알았는데 퍼머넌트하게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디한 게 단순히 순간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거다. 이 강학습에서는 특히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는 그래서 믿고 써도 된다라는 게 이 정리의 메시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팔러시를 임프루브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예시처럼 그리드 월드처럼 여기서 한번 임프루브하고 다음 탐스트에서 또 임프루브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을 때 이게 어느 일정한 팔러시로 컨버지 할 거냐. ES에서 컨버지를 해버렸죠. 한 3스텝만 지나도. 자, 그거를 실제로 컨버지 하는 건지 아닌지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탐정 마무리에 좀 복잡한 수학을 써서 증명을 하게 되겠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그 컨버지를 할 때 어떤 성질들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디안 팔러시는 뭐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맥시멈을 취하는 것과 같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파이 프라임이 그리디하다는 이런 얘기고, 앞에서 지금 증명한 정리에 의하면 V5보다 좋아진다 그랬죠. 올드 팔러시보다 밸류 펑션이.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이. 왜냐면 어떤 주어진 팔러시가 있을 때 Q 펑션에서 A를 맥시마이즈하는 놈이 어떤 주어진 놈보다도 항상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맥시멈을 취하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인풋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파이를 그리디하게 파이 프라임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계산된 V 파이 프라임이 있으면 또 그걸 다시 파이 더블 프라임으로 그리디하게 업데이트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된 또 V를 파이 뭐 트리플 프라임으로 또 그리디하게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계속 바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 언젠가는 컨버지 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컨버지 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사실 컨버지 하는 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증명을.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컨버지를 하면 어떤 타임 스텝에서는 직전과 다음 게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그 말은 컨버지 했다는 얘기는 밸류 펑션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옵티말한 밸류 펑션 얘기할 때 옵티말한 밸류 펑션은 모든 가능한 팔러스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최고인 경우니까 뭐 옵티말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개선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옵티말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모순이 바로 발생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잠깐 이 앞에 증명 과정을 좀 보면 요 1번하고 9번을
비교해 보면 이게 부등호로 연결돼 있죠. 요놈과 요놈이. 그렇죠? 앞에 증명 과정에서. 그래서 Q보다는 V5'이 더 크다. 이게 9번식입니다. Q보다는 V5'이 더 크다. 근데 만약에 컨버지가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일 왼쪽 끝, 제일 오른쪽 끝이 같다는 얘기죠. 더 이상 안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둘 다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다 부등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식이 제일 큰 놈하고 제일 작은 놈이 같으면 중간에 있는 놈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뭐가 있고 이게 A보다 작고 B보다 큰데 A, B가 같다. 그럼 어떻게 되죠? 중간에 있는 놈이? 예?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왼쪽 끝, 오른쪽 끝, 가운데 있는 놈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부등호로 있던 놈들이 다 같아진다는 얘기죠. 야,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요 오른쪽 끝 입장에서 보면 이놈이 이거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죠. 다 everything is equal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요놈과 요놈이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방금 가정이 뭐였냐? 컨버지가 됐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V5를 V5'으로 같다라고 가정을 했다고 그랬죠. 거치기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everything is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오른쪽 끝하고 왼쪽 끝이 같죠.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같아진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한 줄로 표현이 됐지만 이게 두 개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파이에 대해서 요런 식하고 파이 프라임에 대해서 요 식하고 그렇죠?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 파이에 대한 요 식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2장에서 배웠던 뭐죠 이게? 승천 그쵸? BOE였죠.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뭐에 대한 BOE냐? 파이에 대한 BOE.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도 뭔가요? 요런 마지막 두 개 마지막 라인 또 뭔가요? 2장에서 배웠던 네? 그쵸? BOE입니다. 네? 파이 프라임에 대한 BOE라는 무슨 얘기냐면 파이에 대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파이 프라임에 대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만족시킨다. 즉 무슨 얘기냐면 파이하고 파이 프라임이 컨버지에 도달하면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니까 이놈들이 옵티멀하다. 둘 다. 컨버지가 일어나면 옵티멀이 된다는 거를 뭐 엄밀하게 증명은 안 했지만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나중에 이걸 엄밀하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옵티멀해지고 유니크하게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컨버전스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현대적인 모든 과학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형태로 뿐이 구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적인 측면에서. 지난번 다이렉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썼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기다려도 계산이 안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놈들이 언젠가는 컨버지 한다는 걸 기대하고 쓰는 건데 컨버지를 안 하면은 뭐 왔다 갔다 그냥 오실레이션이 일어나거나 뭐 다이버지 하거나 그러면 말짱 헛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과학습이 맘 놓고 쓰려면 안심하고 쓰려면 컨버전스를 보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컨버전스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하지만 필요악이라는 얘기죠. 이걸 증명을 안 하고 썼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뭐 컨버전스에 관한 얘기는 그 정도로 마치고 알고리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두 가지를 배웠죠. 지난 시간에 팔러시 이밸류에이션, 즉 이거는 주어진 파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밸류 펑션을 벨만 이퀘이션 B를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적용해서 구하는 과정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운 팔러시 임프루브먼트는 그리디한 파이 프라임을 계산하는 거였죠. 이 두 개가 사실은 뭐 그냥 완전 다른 것들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그냥 뭐라 이렇게 두 개의 빗살을 갖다 붙이듯이 갖다 붙일 수가 있다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팔러시 이밸루에이션 해서 이걸 계산하고 그거를 임프루브하고 그러면 임프루브된 팔러시로 가지고 다시 팔러시 이밸루에이션에서 새로운 밸류 펑션을 구할 수 있겠죠. 새로 구하고 또 다시 임프루브. 이렇게 조합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사실 더 편한데, 자 다음 페이지가 여기 나오네. 처음에 그냥 랜덤 팔러시로 시작합니다. 뭐 여기는 그렇게 책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려면 여러분들은 스페셜한 케이스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으니까 랜덤 팔러시로 시작을 해서 위로 가는 방향은 팔러시 이밸루에이션 2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쭉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는 방향은 임프루브먼트입니다. 거기서 그리디하게 한번 딱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새로운 그리디한 팔러시가 나오죠. 여기서 그럼 뭐 파이 1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이 1을 가지고 v 파이 1을 또 위로 가는 방향으로 쭉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번 또 그리디하게 업데이트. 그럼 새로운 팔러시 파이 2가 나오겠죠. 그럼 v 파이 2를 또 쭉 계산하죠. 왔다 갔다 하면 마치 이렇게 어떤 쐐기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 이 정점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점점에 가면 나중에 증명을 하겠지만 팔러시도 옵티멀해지고 컨버전스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밸류 펑션도 옵티멀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왔다 갔다 해도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뭐 도와주는 것 같긴 한데 옵티멀까지 갈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실제로 옵티멀하게 간다는 얘기.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뭐 이렇게 사이클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은 E, 다시 내려오면 I. 그래서 EI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플러스 이터레이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냥 뭐 V들은 다 뭐 제로로 이니셜라이즈하고 뭐 파이는 여러분 마음대로 이니셜라이즈 해도 되는데 뭐 랜덤 팔러스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위로 올라가는 과정, 요게 팔러스 이밸루에이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갖다 베껴 쓴 겁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어떤 팔러스가 주어졌을 때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이게 한 스텝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많은 횟수로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난번 그리드월드에서처럼 K가 30, 한 몇십까지 가야만 이게 컨버지가 있고 더 어려운 문제는 뭐 몇만까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는 스텝은 굉장히 많은 스텝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염두에 둬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스텝은 그냥 다이렉트하게 한 스텝, 왜? 그냥 한 번에 다이렉트하게 한 번만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하고 아래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를 기억해두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이런 멀티플 스텝으로 포 루비 있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팔러시 임프루먼트는 기본적으로 그 현재 스테이트에서 가장 맥시멈이 되는 액션을 취하겠다. 그리디하게. 그게 이제 E 스텝이 되고 I 스텝.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죠. 컨버지 할 때까지. 그래서 팔러시 스테이블이라는 게 이제 1이 되면 그러면 이제 스탑을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팔러시 스테이블이라는 요 인디케이터가 뭐냐면 더 이상 이 팔러시들이 변화가 없어질 때 지난번에는 3번 스텝만 지나가도 변화가 없었죠. 이런 것들이 3번, 4번부터는 완전히 똑같아져. 3번이나 10번 똑같아졌죠. 근데 이 지난번 뭐 이건 다시 TMI인데 지난번에 이 그리디를 취하는 과정하고 팔러시 이터레이션하고 똑같느냐? 이 책에서는 잘못 설명해서 이게 똑같은 과정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웨지가 있으면 어떤 팔러시로 쭉 이밸류에이션을 가는데 멀티플 스텝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점점점점점 하면서 그래서 진정한 팔러시 이터레이션은 이 멀티 스텝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딱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예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색깔을 바꿔서 한 스텝 올라가서 뚝 내려와. 한 스텝 내려가서 뚝 내려. 한 스텝 내려가서 뚝 내려. 약간 좀 구조가 다르죠. 살짝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워낙 심플한 문제라서 심지어는 이런 더 단순한 구조에서도 컨버지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TMI이긴 한데 사실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 팔러시 그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이런 그 크리드월드 문제들은 솔직히 너무 쉬운 문제라 그랬죠. 사실 거의 뭐 우리가 나중에 다룰 이제 현대적인 문제들 뭐 이렇게 폴 밸런싱이나 이런 문제에 비하면 그게 한 대학원생 수준의 문제라고 그러면 그리드월드는 거의 초딩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예시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everything is deterministic이니까 거의 MDP도 아니란 얘기죠. MDP는 뭔가 랜덤한 게 있어야 되는데 확률 트랜지션이 아예 없다는 얘기. 그냥 뭐든지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만 가는 거니까 너무 쉬운 문제고 너무 쉬운 문제니까 사실 플러스 이터레이션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그런 쉬운 문제는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난번 예시처럼 팔러시 이밸류에이션만 하고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만 해도 그러니까 그리디하게만 해도 문제가 풀리는.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랜덤리스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쉬운 문제였으니까 환경 자체를 랜덤한 조금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한 것도 못 푸니까 살짝 어렵게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환경을 좀 불확정성을 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책에 좋은 예시가 나와 있는 게 렌트카 회사가 있는데 렌트카 회사가 차고가 2군데가 있는 겁니다. A라는 차고, B라는 차고가 있는데 렌트카가 회사가 있고 지점이 2군데가 있습니다. 지점이 2군데가 있는데 재미난 사실은 두 번째 지점에서는 손님이 더 많이 찾아온다. 그리고 첫 번째 지점은 손님이 많이 안 찾아. 근데 전체로 그 차량을 유지 대수, 차량 보유 대수는 전체 통합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100대다 그럼 100대만 딱 유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거냐면 A라는 로케이션하고 B라는 로케이션에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이 손님들이 오는 게 딱 정해진 순서대로 뭐 정해진 주기로 딱 오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어떨 때 왔다가 어떨 때 안 왔다가 랜덤하게 오는데 평균은 주어져 있어. 그 평균하게 주어지면서 랜덤하게 오는 그런 그 디스트리뷰션을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포화송 어라이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는 그 과정을 이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으로 랜덤하게, 그러니까 차량을 렌트하러 오는 사람도 랜덤하게 오고 그다음에 차량을 리턴하는 사람도 같은 로케이션에 차량을 반납하는, 여행 가서 렌트카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차량 하려면 렌트 해야 되고 또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제 확률적으로 손님들이 들락날락 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가 이제 그리드 월드보다 훨씬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토탈 차량 보유 대수가 20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거냐면 이 두 번째 로케이션의 위치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가능하면 A라는 로케이션에서 B라는 로케이션으로 차를 자꾸 옮겨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니까 차량이 나갔다가 다시 리턴되고 오고 리턴되고 오고 하니까 또 그냥 놔두면 안 옮기고 놔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른쪽, 그러니까 B라는 로케이션에 손님이 더 많으니까 빌리려는 사람이 여기는 자꾸 차량 보유 대수가 줄어들고 여기는 점점 좀 쌓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쌓이는 놈 쪽에 자꾸 옮겨줘야겠죠. 그래서 그 옮겨줄 때 몇 대를 옮겨주냐가 액션이. 그래서 총 20대니까 0대부터 20대까지가 액션, 21개의 액션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리워드는 디터미스틱하게 주어집니다. 차를 빌려주면 10불. 그 다음에 한 로케이션에서 다른 로케이션으로 옮기는 액션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겠죠. 기름값이 나가니까 2불 마이너스. 문제는 뭐 이렇게 아주 쉽게 디파인이 됩니다. 근데 그리드 월드보다 훨씬 어려운 이유는 환경이 이제 확률적이라는 얘기죠. 빌리고 리턴하는 사람들이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랜덤한 지금 확률로 움직이는 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 A라는 로케이션에서 빌리는 거 확률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반납하는 것도 확률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로케이션에서도 빌리는 것도 랜덤하게 움직이고 반납하는 것도 총 4개의 확률적인 변수들이 환경에 녹아 들어가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밸류에이션만 지난 시간처럼 했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죠. 훨씬 복잡한 문제니까 이거를 팔러스 이터레이션으로 풀면은 놀랍게도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죠. 수십 번 이터레이션 하면 정말 옵티멀한, 그러니까 A라는 로케이션에서 B라는 로케이션으로 정확하게 몇 대를 옮겨야 되는지 각 상태별로. 그러면 여기서 스테이트를 어떻게 디파인 해야 될까요? 스테이트는 뻔합니다. A라는 로케이션에 있는 현재 차량 대수, 그 다음에 B라는 로케이션에 현재 차량 대수. 그게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치 그리드 월드처럼 2차원으로 표시가 되겠죠. 수직축은 A 로케이션의 차량 대수, 수평축은 B 로케이션의 차량 대수. 그러면 그 스테이트별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를 플러스 이터레이션으로 지금 방금 설명한 알고리즘대로 쭉 적용을 해보면 자, 처음에는 그냥 뭐 여기서는 랜덤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제로 액션 0대로 움직이는 걸로 시작을 해서 밸류 펑션을 쭉 이밸류에이션에서 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한 밸류 펑션에 대해서 그리디하게 업데이트하면 이런 파이원이 시간. 그래서 위아래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네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런
밸류 펑션이 나오고 이런 펄스를 쓰게 된다. 그래서 뭐 그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심심한 사람들은 이걸 코딩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밸루에이션하고 그리디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이 솔루션의 구조를 사실은 우리가 안 풀어보고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이 수직축이 1번 로케이션, 수평축이 2번 로케이션의 차량 대수라고 한다 그러면 비대칭적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 완전 대칭적인 상황은 두 개가 똑같을 때 y 콜 x에 해당하는 대각선 상황이고 여기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움직여야 될 테고 근데 오른쪽 있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런 구조가 반영이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두 번째 로케이션을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액션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액션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긴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어떤 비헤비어를 보일 거냐면 안 풀어보고도 알 수 있는 것은 그 오른쪽 로케이션에 있는 차가 적고 왼쪽에 있는 차가 많을 때는 무조건 옮겨져야겠죠. 플러스 액션으로 그런 비헤비어를 보인다. 그래서 둘 다 완전히 시메트릭하다 그러면 이 바운더리들이 이렇게 y 콜 x에 뭔가 평행하게 바운더리들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이 바운더리들이 약간 위로 길어져 있다. 슬로프가. 그 이유는 뭐냐? 오른쪽에 있는 놈이 왼쪽에 있는 놈보다 뭔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를 이 문제 특성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브가 시메트릭한 게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적인 게 아니고 위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직관적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구조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시니까 너무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뭔가 알고리즘적인 거, 이론적인 걸 보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뭐 컨버전스를 얘기를 했었지만 그 컨버지를 하면 아까 그 4개의 항들이 그냥 다 콜랩스 된다고 그랬죠. 부등식으로 연결된 제일 왼쪽에 V 파이 프라임부터 V 파이까지 그냥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식을 여기 다시 갖다 쓴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니까 그때 컨버지된 놈은 그 컨버지된 놈이 컨버지된다는 얘기는 거의 마지막 컨버지 됐을 때의 마지막 팔러시하고 그 다음 팔러시 그러니까 더 이상 변화가 없는 두 개의 팔러시를 파이하고 파이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파이도 이렇고 그게 컨버지 되니까 옵티멀해진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증명은 이제 나중에 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일찍 팔러시는 컨버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배우는 밸류 이터레이션은 이거를 좀 심플리파이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멀티플 스텝을 올라가는데 굳이 안 그러고 한 스텝만 올라가고 바로 내려와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스텝만 올라가고 바로 내려가. 한 스텝만 오고. 무슨 얘기냐면 팔러스 이밸루에이션을 컨버지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사실 기다리고 있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알고리즘이 이제 팔러스 이터레이션의 변형인 밸류 이터레이션이 된다라는 얘기 되겠고요. 사실은 그 밸류 이터레이션 좀 이따가 뭐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 이터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뭐 일반적인 케이스를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끝까지 가지 말고 그냥 중간만 뭐 한 10번 해야 되는데 한 3번만 하고 내려오자. 뭐 3번만 하고 내려오자. 네, 요런 팔러스 이밸류에이션 변형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Generalized Policy Evaluation (PI라고 하고요.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Value Iteration으로 이따가 이제 정의를 내릴 거고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겠지만 한 번만 올라가서 내려와도 컨버지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이 위에까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빗변까지 굳이 가서 터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직관적으로 봐도 사실 약간 그런 비헤이비어가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세기가 있을 때 원래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와서 이 점에 컨버지 하게 돼 있죠. 근데 동일한 세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조금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이거를 반복해도 이 기하적인 구조에서는 꼭지점은 동일한 점이죠.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이게 다 안 올라가도 밑에서만 놀아도 되는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실제로 또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는 놈은 팔러스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고 다 안 올라가고 밑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놈을 밸류 이터레이션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밸류 이터레이션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끝까지 안 올라간다 해서 트렁케이티드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 하는 과정에 여러 번 타임스텝을 거쳐야 되는데 컨버지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는 얘기. 적당한 시점에서 한 번만 하든가 뭐 3번만 하든가 5번만 하고 스탑 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디한 업데이트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 몇 번만 그 이터레이션 한 다음에 그리디한 업데이트 하는 게 맥스 오퍼레이션이죠. 취하는 거가 바로 밸류 이터레이션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근데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는 지금은 빨간 뭐 톱니바퀴 요 패스를 보듯이 그냥 뭐 이런 그 그래피컬하게 봤을 때 왔다 갔다 밑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를 밸류 이터레이션이라고 했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팔러스 이터레이션을 변형시킨 거죠. 이밸리에이션 파트를 줄여버린 그런 거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는데 더 좋은 정의는 사실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에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2장에서 몇 동안 생각해보면 BOE의 그 V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맥스 오퍼레이션 하얀 서클이 제일 위에 볼 때는 그 호가 제일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맥시멈이 제일 밖에 있습니다. 이게 벨만 위에 대한 BOE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OE를 이 좌변 우변에 있는 게 사실 같았었는데 BOE에서는 이거를 타임 스텝을 달리하자. 이게 올드가 되고 이게 뉴가 되면 업데이트를 하는구나 마찬가지가 되죠. 근데 이게 뭐냐? 음계식하고 똑같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팔러스 이터레이션의 변형된 버전이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사실 두 개로 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밸류 이터레이션은 오히려 더 바람직한 시각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의 이터레이티브 버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증명을 하겠지만 이 두 번째 시각에서 보면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요거를 이터레이티브하게 변형한 또 다른 버전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컨버지하고 심지어는 더 굿뉴스는 유니크한 밸류 펑션의 컨버지를 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다. 그러죠? 자, 그래서 밸류 이터레이션은 사실 뭐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그냥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바로 요 식이죠. BOE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팔러스 이터레이션, 아니 팔러스 이밸류에이션하고 동일하죠.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밸류 펑션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변화가 없어졌을 때 이제 스탑을 해버리면 스레셜드를 주는 겁니다. 밸류 펑션들이 세타 이상, 세타가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로 해놓고 이거 이하에서 변동성 있는 거 무시하자. 그럼 이제 컨버지 됐다고 보고 이제 알고리즘 스탑하고 뱉어내면 되는 거죠. 뭘 뱉어내느냐? 그 시점에서의 밸류 펑션 뱉어내고 그 시점에서 업데이트했던 최종 팔러스 뱉어내면 놀랍게도 그 두 개가 옵티멀해진다. 자, 이 밸류 이터레이션이 현대적인 강학습의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분들 빨리 눈치채는 사람들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챕터 2에서 BOE의 Q에 대한 BOE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밸류 이터레이션의 Q 펑션 버전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일부러 뭐 복잡할까봐 빼놨는데 Q 펑션 버전을 이렇게 밸류 이터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현대적인 강학습의 기본 틀이다. 그러니까 Q 펑션의 밸류 이터레이션의 구조선하는 강학습 알고리즘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팔러스를 다이렉트하게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런 류의 종류만 빼고는 약간 팔러스 베이스드 알고리즘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 이 구조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팔러스 이터레이션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응용성은 더 큰 그리고 그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2장에서 강조했던 Q 펑션의 밸류 이터레이션이 거의 전부 다 강학습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 시각에선 이게 3장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아니 파트가 되겠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OE 이퀘이션을 이렇게 V에 대한 BOE 이퀘이션을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표현했었죠. 하얀 서클 하나에 아크 표시하고 아크 나온 다음 맥스를 제일 바깥에 붙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액션 까만 서클 2개, 또 하얀 서클 4개 이렇게 했었고 그 식이 이런 형태를 표현하는데 원래는 이 두 개의 밸류 펑션이 같은 펑션이었어야 되는데 챕터 2의 BOE에서는 여기서는 타임 스텝이 다르다는 거죠. 밑에 있는 놈은 올드한 놈이고 위에 있는 놈이 뉴한 놈이다. 그리고 이거를 원샷에 다이렉트하게 못 푸는 이유는 이 맥스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논리에서 다이렉트하게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터레이션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풀려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장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은 다 배웠습니다. 결국 그 두 개를 배운 거죠. 팔러스 이터레이션, 밸류 이터레이션. 그래서 밸류 이터레이션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팔러스 이터레이션의 부분집합이라도 봐도 되고 또 다른 시각은 이거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의 이터레이티브 버전이다 라는 시각이 있다 그랬죠. 자, 그걸 정리한 겁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거 팔러스 이터레이션은 팔러스 이밸리에이션하고 그리디 업데이트하는 거를 결합한 거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거고 이밸리에이션은 위로 가는 것만 얘기한 거죠. 자, 연산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중간중간에 뭐 디테일한 스텝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이 벨만 이퀘이션 입장에서 연산량만 생각을 해보면
일단 V를 이터레이션 하려면 가능한 모든 액션들을 다 맥시멈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생각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코딩 한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액션들의 개수만큼 다 일일이 계산해 본 다음에 그걸 소팅을 해서 그 중에 가장 큰 놈, 가장 위에 있는 놈을 뽑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소팅을 한다는 얘기는 컴페어 오퍼레이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페어를 하려면은 액션의 개수만큼 있어야겠죠. 그래서 액션이 m개가 있고 스테이트가 n개가 있을 때 요걸 한다는 얘기는 m개의 계산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트도 지금 여기에 서클이 있고 여기에 서클이 있죠. 현재 스테이트가 n개가 존재하고 넥스트 스테이트는 따로 움직이는 놈들이죠. 그렇죠? 넥스트 스테이트도 n개가 존재하니까 요 놈과 요 놈을 모든 콤비네이션을 다 따져야 돼. 이게 다 컴플리트하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 그렇죠? 모든 페어들을. 그러면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n제곱 개만큼. 그 다음에 m개의 액션에 대해서. 이만큼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V는 이만큼 계산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이터레이션의 Q 펑션 버전. Q 펑션 버전은 사실 강의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2장의 벨만 BOE를 보면 바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볼까요?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식을 볼까요? 세 번째 식을 봐도 돼요. 이게 Q에 대한 BO이죠. 자,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밸류 이터레이션 Q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거는 알 수 있듯이 X가 밑에 붙어 있죠. 이 말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래서 next state n개, next 액션에 대해서 모두 x를 구한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소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next state의 m개도 다 고려해야죠. 이 부분만 계산하는 것도 mn개. 그리고 현재 스테이트의 개수 m,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액션 m. 이게 m개고, 이게 m개. 그러니까 여기도 mn개, 여기도 mn개죠. 둘 다 곱해버리면 m제곱개, m제곱개죠. 그죠?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BOE는 이게 이퀄리티로 연결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밸류 이터레이션은 이게 업데이트죠. 화살표. 올드한 놈 가지고 리워드 더하고 맥스 트랜지션 한 다음에 구하고 그거를 뉴로 업데이트하다. 그래서 Q 버전의 밸류 이터레이션 설명을 안 했지만 그냥 2장 보면 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산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것도 만만치 않은 계산이란 얘기죠. 생각해 볼까요? 네, V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를 한다. 스타크래프트 한다 그러면 가능한 스테이트는 화면의 픽셀 1000 x 1000 픽셀이라고 그러면 10의 6승 n이 10의 6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액션들이 한 몇 개나 있을까요? 스타크래프트 해본 사람은 얘기도 해보세요. 안 해봐갖고
조이스틱하고 뭐 누르고 하는 게 뭐 몇 개나 있을까요? 제인 해봤네. 도역 한번 그냥 대강 한번 얘기해볼래? 해봤어요? 네. 몇 개나 있을까요? 액션이 한순간에. 네, 그러면 10의 제곱. 자, 그러면 Q가 진정한 이제 거니까. 자, 이거의 제곱이니까 10의 4승. 자, 이거의 제곱이니까 10의 12승. 그러면 10의 16승이 나오겠죠. CPU에서 돌아간다 그러면 뭐 인텔 CPU가 한 1GHz 정도 된다면 10의 9승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10의 7승 초과 걸린다. 1시간이 10의 3승 정도라 그러면 10의 4승 아워. 10,000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생략된 건데 사실 더 복잡한 게 많습니다. 왜냐면 스테이트 사실 더 많을 겁니다. 왜? 한 화면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전 한 3개 화면을 봐야 됩니다. 동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10의 거의 3배가 다를 36승 될 것 같은데 이 방법으로 스타크래프트 풀었다가는 지구가 멸망해도 안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장에서 배웠던 다이렉트하게 푸는 방법보다도 훨씬 빠른 방법인데도 어렵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현대적인 과학습 문제들이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몇십 년 동안 과학습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 전통적인 과학습 방법론으로는 현대적인 과학습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존재하는데 시간 내 계산을 끝낼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나온 게 이거를 왜 정확하게 푸느냐. Q 펑션을 정확하게 풀지 말자라고 이제 패러다임 체인지가 일어난 거죠. 딥러닝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4년 전부터 딥러닝으로 이 Q 펑션을 되찾아라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시를 들자 그러면 과학 문제를 푸는 게 얼마큼 어려운 거냐면 나중에 이제 뭐 exploration, exploitation에 관련된 얘기도 하겠지만 제인 학생 어디 살죠? 집이? 네? 마곡에 살면 지금 안대를 딱 끼고 지팡이 하나 딱 떼어주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탁 집어가면서 집을 찾아가 보라 그러면은 며칠 만에 찾아갈 것 같아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지팡이로 이렇게 집어간다라는 게 여기가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버스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또 알아야 되고 뭐 어마어마한 변수들이 있죠. 그게 익스플로레이션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게 그만큼 어렵다니 너무나 많은 하이디멘저널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대적인 강학습 문제가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거다. 실제로 아주 간단한 예제인 뭐 오픈 AI 짐 이런 거를 보통은 이제 요즘은 다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쓰는데 여러 명 학습 데이터가 아니고 그 시뮬레이터로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려면 뭐 간단한 핑퐁 게임도 거의 한 2주 걸립니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라는 얘기죠. GPU 돌려도. 그래서 이게 만만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라는 거. 문제 복잡성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 우리가 exploration, exploitation에 관한 뭔가 개념을 설명했었는데 exploration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지금 3장까지는 사실은 exploitation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알려진 어떤 결과나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철학이 사실은 exploitation만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모델에서 주어진 밸류 펑션으로 최적의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갖고는 방금 설명한 그런 집을 찾아가는 문제 같은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다. 문제 자체가 너무 커서. 그래서 두 가지로 해결해야 된다. exploration도 해야 되고 approximation도 해야 된다. 그래서 3장 이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그 두 가지 방향이에요. 어떻게 approximation을 할 건가? 이런 Q나 V를. 그 다음에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문제들을 모든 이 스테이트나 액션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그걸 안 하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게 exploration. 그래서 이 두 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대적인 과학수 연구의 핵심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